좋아요, 구독. 시장을 주도하는 이 시장의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대거 몰려 있습니다. 어제 한은이 2분기 GDP 성장률 이 속보치를 발표했고요. 오늘 국내 인플레이션이 4.7%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의 FOMC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증시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쟁점은 성장률 둔화와 이 경기 침체 확률의 확인 그리고 금리 인상의 규모 여파일 것 같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발표된 국내 2분기 GDP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상치를 먼저 상회하면서 시장 방어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세부 내용을 보면 민간 소비가 버텨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8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발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상치가 2분기 성장률이 2.6%인데 결과치는 2.9%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0.7% 좀 상승했고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성적은 잘 나왔다.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네. 내수 기여도가 전체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민간 소비 때문에 좀 성장률이 잘 나왔다. 그리고 순수출이 어쨌든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다.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1%대 초중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내수가 조금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계 경기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순수출이 3분기, 4분기에도 하반기에도 조금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은 많이 남는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성장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험을 잘 보진 않았는데 성적이 좋았다, 실적이 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뭔가 좀 찜찜한 마음도 듭니다. 사실 말씀처럼 리오프닝 관련주 흐름도 굉장히 좀 미미했고요. 물가는 고공행진의 경제 회복은커녕 위기라는 말까지 들려왔었는데요. 이 민간 소비의 견조함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민간 소비는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준내구재, 의류라든지 신발, 이런 소매 매출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예상했지만 역시 서비스, 식음료 이런 사람들이 대면 활동이 조금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률을 좀 이끌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셨지만 주가랑 조금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GDP는 사실은 지난 그 실적이지 않습니까? 한참 지난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3분기를 한참 달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시장의 시선은 지난 2분기 GDP 성적표보다는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까지 이렇게 조금 앞당겨 이렇게 반영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 지출이 조금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최근에 5% 이상 상승한 물가가 전체 소매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데 영향을 못 줬지만 하반기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물가 상승이 소비에 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바로는 소비자들이 현재는 이제 지갑을 닫진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닫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신 거죠. 네, 앞서 IMF는 한국의 경제 전망을 좀 낮춘 바가 있습니다. 한은은 나머지 3, 4분기에 각각 0.2%, 0.3% 성장률 기록하면 올해 목표치 달성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는 좀 달성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뭐 2.7% 성장을 하는 제시하고 있지만 엊그제 나온 IMF 한국경제 전망도 2.3%로 한은의 전망치보다는 훨씬 좀 낮은 편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장률 2% 달성은 좀 버겁다, 결론적으로. 네. 예, 그래서 하반기에 성장률이 좀 급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물론 이제 하반기 성장률이 급감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부터 빠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뭐 팩트 체크를 하자면 성장률 2% 달성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교육이 특히 중국 성장률을 IMF도 4.4에서 3.3%로 낮췄어요. 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많이 낮췄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G2의 성장률이 이렇게 하반기에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둔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뭐 어쨌든 고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내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좀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비 지출을 급격하게 줄이진 않겠지만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내구재 그리고 의류라든지 신발 같은 준내구재도 서서히 조금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출 내수 약간 동반 부진 뭐 이런 것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은은 올해 2.7%를 전망했고 IMF는 2.3% 전망을 했는데 이 2% 채우기도 버겁다, 쉽지 네. 않을 것이다라고 이 예측을 해주셨네요. 다만 GDP 발표를 앞둔 미국 상황은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현재 연은의 이 성장률 전망 모델인 GDP 나우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코노미스트들의 견해가 다소 엇갈리는 추세입니다. 침체와 성장, 박사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기울인 상황일까요? 네. 그 침체는 뭐 불가피한데 이번 2분기 미국 GDP 성장률도 뭐 소폭 플러스 내진 뭐 아마 소폭 마이너스, 그러니까 0%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장률로 조금 왔다 갔다 하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2분기는 어쨌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에서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되는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번이 이제 속보치거든요. 네. 그래서 다달이 이제 매달 이제 하순에 잠정치와 이제 또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아무튼 뭐 지금 경기 침체 폭과 기간에 대한 논쟁은 2분기 GDP 결과치를 이제 받아보면서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아마 많은 분석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조금 하반기에 어쨌든 기술적 침체, 두 분기 마이너스 침체 가능성은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체에 조금 더 기울인 상황인 거라는 거죠. 일단 미국의 2분기 성장이 0%에서 0.5% 내다보고 있고 제로 성장 부근으로 좀 전망을 해주신 이 편인데 미국은 또 1분기 이미 역성장을 기록한 바가 있거든요. 2분기 역시 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글로벌 경제 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2분기 성적표까지는 글로벌 경제 타격은 아닐 것 같고요. 3분기부터 진행되는 경기 침체는 조금씩 바닥을 더 이렇게 내려가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제 성장률, 조금 더 깊은 경기 침체로 이제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좀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글로벌 경제의 우등생이거든요.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는 유로존이 이제 조금 공부를 못하는 지역이고요. 열등생이고요. 네. 그리고 이머징이 미국이 어려우면 이머징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의 성장률 3.3% IMF의 전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경제가 둔화돼서 세계 교육이 둔화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신흥국 전반이 조금 고전하는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전 세계 경기 충격을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요. 하지만 뭐 하반기 전체를 보면 그래도 미국은
소위 NBER 전미경제협회에서 조금 진단하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분기 동안 수개월 동안 광범위하게 네. 경기가 침체되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고약한 침체까지는 하반기는 없을 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폭이 얕은 경기 침체 이 부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뭐 미국의 추가 경기 침체 여부는 뭐 내년도 상반기에 또 이제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기술적인 침체는 유력한 상황이고 이 폭과 기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길어질지 짧아질지 귀추가 또 주목되는 상황이네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FOMC 경우에는 최근 주요 지표 토대로 종합해 봤을 때 자이언트 스텝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FOMC 이후에 한미 금리 역전이 좀 점쳐지는데요. 증시 자금 이탈 우려하는 목소리 높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뭐 미국과 한국의 연말까지의 통화정책 경로를 예상해 본다면 아마도 미국은 3.5 정도, 뭐 만약에 9월에 뭐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으면 뭐 3.75가 되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은 뭐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의 3번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러면 3.0%의 기준금리가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뭐 최소 0.5%포인트, 조금 많이 벌어지면 0.75%포인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데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한미 금리 차 역전에 따른 뭐 자금 이탈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뭐 내년에 숙제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 0.5에서 0.75%포인트 차이의 금리 차가 외국인 자금의 심각한 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0.5에서 0.9 정도의 금리 차이는 우리나라가 조금 버티는 역량을 갖고 있었음이 이제 입증됐고요. 이제 더 큰 경기 침체가 만약에 금리 차 역전과 같이 만난다면 그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때는 이제 좀 자본 유출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올해는 뭐 이 정도에서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FOMC 회의가 지금 0.75%, 이 75bp가 예상되는데 이 정도로는 아직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하지는 네.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셨군요. 예, 이렇게 글로벌 증시 동향 점검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8월 투자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올 하반기 이 미국 증시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주간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투자 전략 함께 세워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시장의 경우 오늘도 그렇고 이 코로나19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행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7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증시 끌어올린 만큼 그 이후의 행보에도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투자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7월 중에는 좀 깜짝 순매수를 했죠. 네. 한 1조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5,4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환율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뭐 지난 1년간의 환율 시장의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환율도 유로화 정도만큼 떨어졌거든요. 물론 유로존은 금리를 안 올렸고 우리는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 원달러가 그래도 선방했다. 많이 환율이 절하되긴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살려면 달러가 안정돼야 될 것 같아요. 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유로화가 좀 버텨줘야 된다. 네. 유로화가 한
조금만 떨어지면 1.0 이하로 달러당 페리티를 깰 수 있거든요. 이렇게 페리티를 깬다든지 이런 문제는 결국 원달러를 위쪽으로 평가 절하 쪽으로 끌고 갈 거고,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네. 환율의 레벨보다는 방향성을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가 1,400원을 향해서 1,350원이나 그 위를 향해서 움직이는 추세인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안정되는 추세인지, 이 추세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데, 그게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글로벌 달러, 특히 유로화. 근데 네. 유로화는 지금 좀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이 네. 지금 열세를 쥐고 그쵸, 있거든요. 유가가. 가스밸브를 네. 열었다 잠갔다 하면서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조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로화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반대로 달러는 너무 강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슈퍼달러로, 강달러로 조금 차익 실현 욕구가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그래서 8월 달에는 환율 시장이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원달러도 조금 아래쪽으로 눌리면서 외국인들이 살짝 기술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8월 달은 외국인 수급을 좀 좋게 보고 싶습니다. 네, 8월의 수급사가 외국인의 수급 향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화의 안정화가 관건인 것 같고요. 가격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세로서 차익 매물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수급 8월에는 소폭 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네요. 이번 주를 하반기 투자 전략 수립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특히 연준의 긴축에 따라서 시장 이제는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들 모아질 것 같습니다.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 앞으로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싼 기술주나 뭐 PR이 낮은, 그리고 싼 뭐 PR이 낮은 성장주는 저점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조금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나요. 그 이유는 앞으로 발표되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기술주들이 많을 거고, 또 하반기에 3, 4분기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조금 주가 부침이 크고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실적 역풍을 뚫고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어쨌든 뭐 주가가 좀 선전하는,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의 숫자는 굉장히 조금 줄어들 가능성. 네. 그래서 종목 고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물찾기 같이. 그래서 조금 뭐 저점을 노리면서 사는 건 좋고, 네. 또 기존에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를 좀 갈아타는, 교체 매매를 하시는 찬스는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네. 여전히 조금 현금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조금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좀 실적이 좋은 종목을 네. 발굴해내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네요. 우량 기술주나 아니면 안정적인 성장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금 비중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경기의 저점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8월에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연초에 증권가의 전망처럼 국내 증시가 상저하고의 양상으로 좀 보일 수 있을지, 이 변곡점으로 작용하게 될지 투자 전략 또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아마 썸머랠리가 가능할 텐데, 아마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네. 저거되는 랠리가 있겠지만, 좀 3분기 랠리가 아주 화끈하게 서프라이즈 보이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불투명하고, 두 번째는 연준이 이제 이번 7월 오늘 밤이죠. 오늘 네. 밤에 나오는
7월 75bp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경우에는 썸머 랠리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조금 불확실하죠. 9월 달에 한 번 더 어쨌든 연말까지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점 때문에 썸머 랠리의 폭은 있더라도 제한적일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 전체가 좀 U자형의 낮은 레인지 안에서의 박스권 장세일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 앞서 말씀 나눈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간헐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베어마켓 랠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랠리의 폭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분기 실적의 이 서프라이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인상이 지금 시장의 예측치와 부합하더라도 9월과 11월에 또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이 8월의 증시 전략으로서 하반기 낮은 레인지로 좀 지루한 낮은 박스권 전망하고 계셨습니다. 8월의 투자 전략과 하반기 투자 전략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종목 하나 있으시다면 꼽아주실까요? 네,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뭐 저도 종목을 좀 잘 모르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현금보다는 조금 하반기에 좀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낙폭이 충분히 떨어진 그리고 PER도 낮은 이런 종목들은 연말까지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금 대신에 뭐 배당주, 경기 방어주를 가져가는 것은 좀 좋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